안녕하세요. 한빛꽃 비터뷰 인터뷰어 진혜영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신 한빛꽃 선배님을 만나보겠는데요. 현재 가천대 20학번 한빛꽃 5대 정규회장 출신 한빛꽃 팜플렛의 바로 그분 노찬영 선배님이십니다. 와! 만나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배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 간호학과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선배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질문은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수합된 질문이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간호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주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지식을 습득하는 학과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 가천대 간호학과에 다니고 계시는데 네. 다른 간호학과는 없는 가천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색 말씀해 주세요. 학생 수가 많다라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호학과 중에서도 중앙대학교랑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수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학명에 거의 300명,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취업 관련해서도 정보를 얻을 학생들, 동기들, 선배들, 교수님들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게 아마 저희 학교만의 특색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간호학과 학년별 세부적인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천대학교 기준이고 이제 다른 대학교는 그 대학교만의 커리큘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같진 않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저희 학교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이제 해부생리학이라는 이제 인체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 그런 과목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교양으로 다 채워져요. 해부생리학도 교양 과목으로 저희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교양을 다 끝내는 축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필수 학점이 존재하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 학교에서 주는 필수 학점,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만 따라가도 그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양을 안 들어도 되고 거기다 교양까지 들으면 너무 빡세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교양을 거의 다 끝내는 분위기고 2학년 때는 이제 교내 실습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간호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3학년 때는 이제 병원 실습을 다니면서 이제 간호 지식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4학년 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 끝나면은 바로 이제 국가고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주로 실습을 하신다고 했는데 베인파인더를 비롯한 다른 여러 기계들을 사용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베인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자의 정맥을 적외선을 통해서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들한테 여쭤봐도 베인파인더라는 기계를 임상에서 보신 선배들은 안 계셨어요. 그 용어 자체도 되게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는 제가 해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학과를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주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전도 EKG 기계 모니터라든지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산소 포화 측정하는 기계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해서 실습을 합니다. 간호학과를 가시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직까지 후회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기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 애들은 동아리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물론 제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모든 그런 대외 활동이나 다른 동아리라든지 그런 거를 모두 다 커버하기 힘들어서 거의 학과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가 아무래도 공부량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의료업계다 보니까 네. 다른 학과보다 더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네, 실제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학과의 차이점을. 특히 시험 기간에 좀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대학교는 익명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거기에 한 친구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내가 한번 다 세봤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900장에서 1000장 그 사이가 중간고사 공부량이 그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다른 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확실히 차이를 느껴요. 정말 주변에서 거의 진짜 도서관에서 사는 애도 봤고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도 봤고 확실히 공부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중에 실제 사람을 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쉽게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힘이 들고 공부를 오랜 시간 해야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양이랑 거의 맞먹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신 공부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정시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정시랑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저는 간호학과 공부가 조금 더 빡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내신 등급 같은 경우에는 2점 중반 정도 했다? 중후반 정도 했다? 네, 그 정도. 가천대 말고도 지원하신 다른 대학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천대랑 중앙대 지원했었고 인하대, 을지대, 우송대, 인제대 이렇게 6개 지원했었습니다. 다 간호학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는 가천대랑 몇 개를 붙었는지? 네. 노코멘트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그래도 반 이상은 붙었다. 네, 당연하죠. 그래도 반 이상은 붙었다. 그러면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학 꿀팁 있을까요? 꿀팁. 근데 이건 간호학과만 아니고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확실하게 이 학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생기부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자소서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면접에 가서 면접관이 얘는 어떤 애인가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면접의 사실상 팁이고 간호학과만의 팁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간호랑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지금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전문 간호사, 전문 PA 간호사와 응급 레지던트 간의 갈등, 그리고 지금 간호사 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제 인스타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이디어 간호 윤리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가면은 얘가 정말 이런 쪽으로도 간호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거를 면접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팁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면. 혹시 다니고 계시는 가천대학교에는 자대병원이 있나요? 네, 자대병원, 길병원 지금 인천에 하나 있고요. 지금 서울에 하나 더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선택 시 자대병원 유무 차이가 큰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되게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외 병원 실습을 나가는데 병원 실습을 나갈 때 자대병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차이가 커요. 병원이 없으면은 내가 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서 가거나 뭐 병원을 또 학교 차원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봤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보면은 자대병원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는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4대 병원 유무는 솔직히 말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추천하고 싶다. 이런 굉장히 세심해야 돼요. 환자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내가 확실하게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사보다 환자의 곁에 오랜 시간 머무는 거는 간호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환자를 계속 봐야 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세심해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모든 간에 일을 할 때도 바늘을 꽂을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한 번에. 네. 되게 세심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오면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는다. 이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환자의 생명이 달린 환자를 나중에 다뤄야 하는 직업인데, 뭐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돈만 보고 왔다라든지 나는 취업만 보고 왔다라든지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신다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간호학과가 취업도 잘 되고 타 직종에 비해서 초기 취업했을 때 비용이 높은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것만 보고 간호학과를 선택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정말 이 직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에 다니시는 학생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개선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차원적으로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도 제도가 조금 변해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병원에 임상의 실습을 나가시고 그리고 실제 이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고. 이제 뭐 저기요 이렇게, 그냥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그런 차별과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인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천대 20학번 노찬영 선배님과의 간호학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